한상도의 인생편지 6. 견딤. 밭을 둘러보는데 눈에 띄었습니다. 얼어붙은 두둑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한겨울의 추위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저 와송이. 주위를 둘러보니 와송뿐이 아닙니다. 노란 꽃잎이 남아있는 민들레도, 이름을 모르는 또 다른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방눈이 쏟아지고 칼바람이 불어와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묵묵히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것이 추위에 대처하는 저들의 방식이구나.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애써 추위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눈보라를 떨쳐내고 칼바람을 이겨내려고 몸을 일으켜 저항하거나 맞서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딜 뿐입니다. 추위란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임을, 그러다 보면 제풀에 지쳐 물러가고 봄이 올 것임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처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대응 또한 어쩌면 저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어떻게든 벗어나려 이를 악물고 맞서면 수렁 속으로 빠져들듯 점점 더 깊게 도지는 것, 그것이 상처요 고통이 아니겠는지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고통의 시간 또한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면 저 와송을 떠올리겠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겠다 이를 악물고 맞서는 대신 묵묵히 참고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제풀에 지쳐 아물고 고통 또한 스스로 가라앉을 것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저 와송이 가르쳐준 자연의 섭리일 것이니까요. 한상도의 인생편지 7. 종소리. 아랫마을 교회의 철탑 위에 설치된 종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한 번씩 쳐다보곤 합니다. 그때마다 줄을 당겨 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되살아나는 추억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얼마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에는 교회마다 저런 철탑종이 있어 저도 가끔 예배를 알리는 종을 치곤 했습니다. 길게 늘어진 밧줄을 잡아당기면 주먹만한 불알이 종을 때리면서 사방으로 울려 퍼지던 맑고 은은한 종소리, 지금도 제 가슴 한켠에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종은 불알로 몸을 때려야 소리가 납니다. 세게 때릴수록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더 멀리까지 울리고 여운도 오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듣는 아름다운 종소리는 어쩌면 종이 견디는 인내의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서 저 소리를 듣습니다. 시련이나 위기를 딛고 일어선 사람에게서는 저 종처럼 맑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견뎌낸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깊고 은은하게 울려 나옵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은 고통인 동시에 축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마주한 이 고통과 시련 또한 축복이 되고 제 몸에서도 맑고 은은한 종소리가 울려나와 멀리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8. 유무상생. 어둠이 물러서며 빛이 다가오는 새벽.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계의 시간입니다. 어둠과 빛을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낙인 찍거나 사람의 경우 기회주의자로 몰아치단하기 일쑤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고 구분합니다. 개념과 범주를 만들어 그 안에 가둡니다. 이건 약이고 저건 독, 너는 보수고 나는 진보, 서울에 살면 현실주의자, 시골에 살면 자연주의자. 그리고 그 범주를 벗어나면 오륜이 부작용이니 하며 눈을 치뜨고 배신자, 기회주의자로 몰아 욕을 하고 저주합니다. 분석과 분류를 중시하는 서구 문화의 영향입니다. 노자는 도를 일러 유무상생이라 했습니다. 만물에는 유와 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 그것만이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고 빛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약 속에 독이 있고 독 속에도 약이 있습니다. 진보 속에 보수도 있고 보수 속에 진보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이 더 드러나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빛을 볼 때는 어둠도 함께 봐야 하고 약을 먹을 때는 독도 생각해야 합니다. 보수를 주장할 때는 진보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빠져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안주하게 되면 그야말로 외눈박이요 반쪽 세상을 살 뿐입니다. 여명을 헤집고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햇살을 보며 한 번쯤은 그 뒤에 가려진 어둠도 생각하는 그런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9. 산꼬라데이길. 70년대 대표적인 탄광촌이었던 김삿간면 무운동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산꼬라데이는 산 골짜기를 일컫는 강원도 사투리, 굽이굽이 골짜기로 이어졌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굽이도 많고 굴곡도 많습니다. 90도도 모자라 180도로 꺾인 길도 있고 지나온 길이 보일 만큼 층을 잃은 곳도 많습니다. 얽힌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습니다. 오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고 정감도 넘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간이 있으면 일부러라도 차를 몰아 이 길을 오르곤 합니다. 인생길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기만 한 일직선 인생은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빠르기만 할 뿐 지리하고 졸립기만 합니다. 굽이도 있고 굴곡도 있고 오르막 내리막도 있어야 삶이 역동적이고 재미가 있습니다. 슬픔을 알아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인생길 또한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리고 힘이 들고 돌아가더라도 바람도 쐬고 경치도 보고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저 산꼬라데이 같은 길 말입니다. 중간에 막히거나 끊기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한상도의 인생편지 10. 자작나무. 복례산을 오르다 잠시 차를 멈췄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늠름한 모습의 새하얀 빛깔, 귀공자처럼 수려한 저 자작나무 숲을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여름에는 잘 몰랐습니다. 나무마다 잎이 풍성하고 꽃이 화려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잎도 꽃도 다 떨어진 나무의 계절이 되자
비로소 진면목이 드러났습니다. 나무는 여름과 겨울에 많이 다릅니다. 여름에는 화려하고 풍성한 잎으로 위세를 떨치지만 한겨울의 나목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앙상하게 웅크린 가지에 검은티티한 껍질, 그토록 풍성하던 나무의 실체가 고작 저것인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자작나무는 아닙니다. 치장을 벗어 던진 겨울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잎도 잎이지만 나목 또한 멋지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작나무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으로 인해 빛이 나지만 그것이 아니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모든 걸 벗어 던지고 맨몸이 되어도 충분히 아름답고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자작나무처럼 말입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잎과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그것이 없더라도 보기 싫고 부끄럽지 않은 저 자작나무 같은 사람 말입니다.